네. 자, 요번 시간에는 총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특허법 총칙 규정은 어 28조의 5 규정까지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리사 공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렇게까지 다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 그 중에 여러분께 필요한 거 정도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 어떤 게 필요할까를 이제 선별을 한 게 이제 두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이 두 가지만 실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보통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꼭 특허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공기관에 공문서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기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는 여러분께 유익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가 특허를 주는지 안 주는지, 요걸 판단하는 게 이제 실체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처음에 우리가 출원하게 되면 방식상의 하자가 있는지 또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이제 심사가 있는데, 그 방식 심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방식 심사에 이제 방식상의 흠결이 있게 되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요 정도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 거기다 이제 교재에도 이제 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칙 내용은 총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그 법에 적용되는 원리 원칙들 있잖아요. 그걸 규율해 놓는 거예요. 이런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원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뒤에 갔더니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르는 거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제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면 이제 법목 쪽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네, 우리는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간을 계산하는데요. 자, 일단은 교재랑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거 기간은 실제 계산해 보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서 일단은 PPT에도 짧게 기재를 해놨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확인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하죠. 우리가 기간을 계산할 때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 여기 이제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고 자연적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적 계산 방법은 자연스럽게 계산하시면 돼요. 예, 이제 우리 예컨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자연적 계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역법적 계산 방법인데요. 역자가 우리가 달력할 때 그 역자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달력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력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역법적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계산 방법은 굉장히 정확하겠죠. 날수로 세는 거니까.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날수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로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적 계산 방법은 정확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짧은 거. 그래서 주단위라든가 1단위는 그렇게 자연적 계산 방법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6개월이다. 만약에 이제 1년이다. 아니면 5년이다. 이걸 어떻게 1단위로 계산을 하겠습니까?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역법적 계산 방법은 달력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달력이 한 달 한 달이 날수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달수로 세는 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장점은 뭐죠? 쉽죠. 네. 만약에 3개월이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30년이다 그러면 그거는 연 단위로 그래도 그걸 날수로 세는 것보다는 연 단위로 1년, 2년, 3년, 4년 해 가지고 30년 세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긴 것들은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길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편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역법적 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연 단위, 월 단위는 역법적 계산 방법에 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허법에서.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통지서 같은 게 갔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를 받았는데 만약에 5월 7일이라고 할까요?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5월 7일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여기서부터 5월 7일까지 포함해서 1년, 2년, 3년, 4년,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계산해요. 아니면 5월 7일 날 받았으니까 5월 8일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계산에 들어가는 날짜가 언제냐? 그러면 받은 날짜, 그 날짜가 들어가느냐에 있어서 원칙은 뭐라고요? 예, 우리 이제 PPT에 있지만 우리는 계산해 넣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불계산 이렇게 놓고 있죠. 여기는 제가 PPT에는 불산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산입 요게 이제 우리가 되게 익숙하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 두 개 다 이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고 연역적으로 보면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주로 이제 썼다가 이제는 아예 단어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불계산 계산이란 표현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둘 다 맞다. 네, 그러니까 그 날짜는 뺀다. 5월 7일 날 받았으면 5월 7일 날 빼고 그 다음부터 5월 8일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3년, 4년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는 첫날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물론 산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시부터 시작되는 거 보통 연장 기간이라든가 네, 이런 기간들은 이제 그 초일이 산입이 됩니다. 예, 계속되는 기간들 있죠. 네. 이게 왜냐면 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날은 넣지 않고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2년이건 뭐 한 달, 두 달이건 하루, 이틀이건 아무튼 기간이 됐잖아요. 그럼 만료일이 됐어요. 끝나는 날짜예요. 그 끝나는 날짜가 만약에 5월 12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2일 날 언제 끝나느냐? 그 날짜의 가장 마지막 시간인 5월 10일 24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아까 이제 5월 12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5월 12일이라고 했는데 이 5월 12일이 만약에 토요일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특허청에 액션을 취할 기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실체적 기간이라면요, 뭐 그날로 끝나면 되는 거죠. 뭐 취하 간주 된다거나, 뭐 존속 기간 만료된다거나, 뭐 특허청이 뭐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특허청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휴일에 이제 특허청이 안 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 하루가 있는데 이게 공휴일이라고 안 받아주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루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간을 계산할 땐 만약에 만료일이 공휴일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 근데 이제 만약에 3일 연휴다 그러면 산유 연휴가 지난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만약에 토일이 있다 그러면 토일이 지나고 월요일 24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날로 공휴일인 경우에 만료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날 있죠. 예, 근로자의 날도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 공휴일에 그리고 이제 주 5일제이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이제 나머지는 다 언급을 했어요. 예, 언급을 했는데 거기 만료일의 결정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뭐 이게 우리가 연 단위, 월 단위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연 단위, 월 단위로 계산하는 거면 좀 부정확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편하기 때문에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2월 달이 문제인데 2월 달이 문제죠. 2월 달이 만약에 2월 29일 뭐 28일인데 일반적으로 29일로 4로 나눠서 떨어지면 29일이 되겠고 30일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보니까 이게 예컨대 뭐 2월 29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2월 30일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30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법적 계산 방법에서 계산을 할 것이냐. 자연적 계산 방법은 문제가 안 되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그냥 세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역법적 계산 방법은 만약에 6개월이다. 근데 6개월이 마지막 날이 만약에 2월 30일이다. 그러면 2월 30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이제 우리 법에서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해당하는 날이 없다면 그 달의 가장 마지막 날. 그래서 2월 28일 24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조금 지울게요. 이해되시죠? 이제 일단은 자, 그럼 우리가 실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법적 네, 위쪽에다 좀 쓸게요. 역법적 계산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역법 그리고 자연적 계산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월 단위, 연 단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역법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뭐냐면 1월이에요. 1월. 한 달 주는 거. 그리고 자연적 계산 방법 중에 우리 특허법에서 가장 긴 거는 30일이에요. 뭐 3일짜리도 있고 뭐 이렇지만 30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일 단위고 이건 연 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 얘네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요. 월 단위고 이제 일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 단위는 1개월은 역법에 의한 거고, 자연적 계산 방법은, 네, 일 단위이기 때문에, 일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일 단위 30일은 그러니까 자연적 계산 방법에 의한 거죠. 자, 그러면 역법적 계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법적 계산 방법은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달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에 4월 15일, 5일, 요때부터 한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지서를 받은 게 이제 4월 15일이에요. 그러면 기산일이 어떻게 되죠? 4월 16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하루를 더합니다. 그렇죠? 4월 16일이 되겠죠? 기산일은.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5월 16일입니다. 여기 이제 한 달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로 만료되냐면 그 해당 일에 전일로 만료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이제 첫 번째 거에 나오죠. 만료일은 그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만료한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5월 요건 빼고 15시 5월 15일 24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상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보면 하루를 빼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하루를 빼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15일로부터 이제 만약에 한 달이었다라고 하면 4월 16일 한 달 더해서 5월 16일 그리고 전일로 만료하는 거니까 5월 15일 24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산일을 잡고 그 기간 더하고 전일로 만료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세요. 요거 상쇄시켜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4월 15일이면 그냥 5월 15일이라고 하고 24시만 붙이면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틀리는 날이 나와요. 틀리는 날이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월 30일로부터 한 달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0월 1일, 11월 1일, 10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실제 우리 법적으로는 한 달입니다. 근데 한 달 하루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에서 기간을 계산할 땐 정확하게 기산일을 잡고 그 기간 더하고 전일로 만료하는 이 패턴을 꼭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쇄시켜서 그냥 한 달 더하고 24시만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안 맞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달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요거만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뭐 요게 이제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게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요게 이제 역법적 계산 방법이라면 이번에 이제 자연적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어떤 서류가 제출이 되고 그게 30일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첫날을 빼고 예, 첫날 불산입이니까 나머지를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가지고 30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3일, 10일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겠지만 예, 암산도 되겠죠. 30번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30일은 한 달에 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원래는 첫날 빼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30번이 되는 날 그날 24시가 되는 건데 요거를 조금 좀 네. 네, 한 달짜리가 실제 이제 기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짜리는 조금 이렇게 좀 응용을 해서 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개월입니다. 아니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큰 달입니다. 네, 큰 달입니다. 31일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그냥 우리 좀 간단하게 한 달을 더 하자고요. 물론 이건 초일 불산입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초일 산입일 때는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일 산입일 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을 더 해요. 불산입인 경우 한 달을 더 해요. 그러면 한 달을 더 하게 되면 큰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요게 한 달하고 한 달을 더하게 되면 31일이 더해져요. 큰 달이니까. 예컨대 뭐 3월 15일이면 한 달을 준다 그러면 30일이라 그러면 이제 그게 4월 14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큰 달이면 실제는 여러분 30번 한번 세 보십시오. 그럼 30번째 되는 날이 4월 14일이 되는 거고 그때 24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조금 도식화시키면 큰 달인 경우 사이에 낀 달이 큰 달인 경우 한 달을 더하고 여기다가 하루를 빼주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5월 15일이면 6월 14일, 3월 15일이면 4월 14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큰 달인 경우, 사이 낀 달이 큰 달인 경우에. 근데 이제 만약에 작은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달은 딱 30일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딱 맞아 떨어져요. 한 달을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4월 20일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이제 5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4월 21일 한 달 더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역법적 계산 방법이죠. 네, 지금 갑자기 이제 자연적 계산 방법이 역법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로 만약에 4월 20일이다라고 하면 4월 21일부터 쭉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30일이 딱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4월 달이 그러면 결국 5월 2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더 해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이 29일, 28일인데 보통은 28일이죠. 4로 나눠져서 떨어지지 않으면 28일, 떨어지면 29일. 그래서 보편적으로 28일이기 때문에 28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한 달을 더 해요. 한 달을 더 해요. 그리고 근데 한 달 더 해봐야 2월 달은 28일밖에 없으니까 이틀을 보강해 줘야지 30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만약에 17일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한 달이라면 1개월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월 18일, 3월 18일, 3월 17일 24시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30일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냥 일단 한 달을 더해요. 더해봤자 28일밖에 더해지질 않죠? 네, 그죠? 3월 17일 거기다가 이틀을 보강해 줘야겠죠. 그래야지 30일이 되겠죠. 그래서 3월 19일까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인 것 같은데 실제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다를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제 연습은 뭐 요 정도면 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식 심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죠. 자, 우리가 특허청이 만약에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 심사는 중요한 게, 이 방식 심사를 안 거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만약에 뭐 대학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제, 대학 교수, 대학 그 임용을 받는다 그러면, 대학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뭐부터 하겠습니까? 원하는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관련된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겠죠. 흠결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서류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이 나오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허를 준다 안 준다 이거 심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적법한지를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그런 심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식 심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식 심사. 네, 이거는 왜 넣느냐 하면 방식 심사는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실제 심사는 내용이 다 다르지만 방식 심사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그게 대학이든 뭐 초등학교건 아니면 회사건 공공기관이건 다 똑같이 방식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 심사를 했는데 방식 심사에서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데 너무 중대한 하자예요. 그 서류가 가장 본질적인 서류인데 본질적인 서류가 빠지는 거예요. 대학을 지원하는데 대학 원서가 없어요. 원서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 치유가 안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냐면 불수리 처분합니다. 아예 그냥 배척해버려요. 아예 그 서류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방식상의 하자가 중대했을 때, 이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수료를 안 낸 거예요. 예, 수수료를 안 낸 거예요. 방식이 좀 틀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수료 안 냈으면 뭐 나중에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는 하자인데 돈을 안 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정명령을 통해서 돈 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돈 내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 내세요 라고 했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방식상의 하자가 있잖아요. 치유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뭘 하냐면 무효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미한 하자였을 때 무효 처분을 하게 됩니다. 중대한 하자는 불수리 처분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방식 심사를 해서 방식상의 하자가 중대하면 불수리 처분, 경미하면 무효 처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절차 보장은 꼭 해줘요. 예, 해줘요. 그래서 불수리 처분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거고 무효 처분하기 전에 이제 우리 보정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그 총칙과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 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칙까지 마쳤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발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